예, 안녕하십니까. 도전 정병문 TV 오늘 그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제 사무실에서 촬영하려고 했으나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 서재에서 이렇게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뉴스는 아무래도 아베 일본 수상을 중심으로 일본 우익들이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공격이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그 언론의 뉴스들 이렇게 쭉 이렇게 스크랩해 보니까 큰 흐름으로 볼 때 국민들께서는 비록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미숙한 점이나 잘못 대처한 점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단합된 모습으로 일본의 저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좀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일본의 우익들이 주장하는 그 터무니없는 그 공세에 빌미를 제공하는 우리 내부의 일부 언론,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의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의 논거를 오히려 우리 내부의 분열된 모습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제공해주는 이런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은 우리 내부를 성찰함과 동시에 좀 국민적으로 단합하면서 침착하게 국제사회에도 호소하고 일본의 건전한 상식을 갖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런 부당함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리고 호소하는 그런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냉전 체제의 그 대결 구도 속에서 가장 이득을 본 일본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리고 또한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패전의 일본이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했고, 그래서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저는 일본이라고 보는데,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은 그 자유무역주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보편적 상식을 갖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도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준 태도가 굉장히 미숙했다. 오히려 일본과의 어떤 약속, 국제적인 정상 간의 약속까지도 이렇게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일본을 자극했다. 이런 논리로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논리가 저는 참 황당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우리의 영토임이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나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나 그것들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루어진 어떤 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라도 독도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집요하게 예, 그 독도 문제를 도발하고 왜곡하면서 공세를 취해왔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고 정말 경악할 만큼의 그런 격앙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한일 관계가 갖는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지만 침착하게 정부를 중심으로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정말 그 이번에 일본이 우리에게 취한 이런 태도들을 보면은 물론 자유무역주의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독일처럼 전범국가로서 자기들이 저지른 제국주의의 그 침탈 행위가 낳은 수많은 비극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보여줬더라면은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의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국민들의 그 국민성으로 볼 때 충분히 너그러이 수용하면서 일본과 타협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일본은 끊임없이 영토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분노케 하면서 실제 그 도발하고 이런 부분의 그 분노들을 계속 축적하게 한 게 사실은 일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것이 마치 우리 정부의 잘못된 대응인 것처럼 오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 분열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행위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갈 때까지 정말 좀 자제해 주면서 좀 평정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성찰해 본다면은 일본에 또 재벌 대기업이 있고 우리도 재벌 대기업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와 우리의 그것과는 정말 그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에 우리가 올바르게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일본의 그 재벌 대기업과 같이 공생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기술적 그 경쟁력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재벌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하청 계열화되어 있어 1차, 2차, 3차 밴드 이런 식으로 하청 계열화되어 있으면서 이 수직화된 이 조직 체계 속에서 그 대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각과 을의 관계를 청산하기가 힘들고 그걸 극복하기가 사실 힘들므로써 이윤의 어떤 그 축적 구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대기업이 어려우면은 중소기업을 지어 짜서 자기들이 목표하는 어떤 이윤 구조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참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충분한 수준의 급료를 제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그 중소기업을 젊은 사람들도 다 회피하게 되는 어디 또 그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이윤의 축적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진 이런
하청 계열화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고 연구개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일본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그리고 한국의 그것과의 그 격차를 더욱더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냥 뭐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죠. 대한민국도 그동안 그 경제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산업화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시민들이 조직된 힘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말 기적에도 가까운 그런 성취를 이루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산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의존한 바가 컸고, 특히 기술적으로는 거의 일본과 국제 분업 체계가 되다시피 하면서 일본에 기술적으로 종속된 측면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것이 뭐 지금 뭐 한 50년 정도가 흘렀지만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한 지 50년 만에 극복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이렇게 잘 서로가 경쟁하면서도 협력한다면은 그 다른 어느 국가 간의 관계보다도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과거사 문제라든가 어떤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하는 그 한일 관계의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내면서 우리의 이 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도의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또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일본에 지나치게 종속되어져 있는 어떤 기술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엄밀하게 평가하고 성찰하면서 이 일본으로부터 이 기술 종속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만의 해낼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분야를 우리가 개척하면서 첨단 기술 산업 국가로의 비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국민적 힘을 모으고 하는 그 중요한 계기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각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까지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서 우리의 의식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한 첨단 기술 산업 국가로의 도약에 걸맞는 우리의 교육, 문화, 의식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고양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우익들의 정치적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국민적 단결을 우리가 이렇게 좀 흩어지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일본의 이런 공시에 대해서 잘 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전 국민적으로
좀 성찰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그런 균형 감각을 좀 우리가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4대 주력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바를 극복하면서 수소 경제 그리고 그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에너지 허브 전략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본으로부터의 수모를 다시는 당하지 않을 만큼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창조하고 이래서 그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되는 이 길만이 우리가 진정한 일본으로부터의 그 독립과 그 길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뭐 이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세련되고 더 좋은 화질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전 정병문 TV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